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중반 10월에 결혼을 앞둔 예신입니다. 예랑이는 저보다 5살이 많고 저랑 20대 초반에 만나 3년 연애했어요. 이번에 초부터 양가에서 결혼 이야기가 오갔고 예랑이가 3월에 프로포즈를 해서 그때부터 결혼식 준비를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 5월달에 결혼하라고 하셨지만 급하게 서두르면 좋지 않을 것 같아 그냥 10월에 한다고 했어요. 그냥 왠지 덥지도 춥지도 않은 가을에 올리고 싶었거든요. 어쨌든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저희가 서울이 아닌 지방에 살고 있어서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았거든요. 저는 대학 전부터 알바하면서 돈을 모았고 졸업하고 바로 취직이 돼서 그때부터 꾸준히 모은 돈과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조금 도와주신 돈으로 집을 샀어요. 큰 평수는 아니지만 20평대의 아파트라서 저희 2사람과 아이 하나까지는 충분히 살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집은 제가 살고 있던 그 집 그대로 하고 예랑이가 가구랑 침대 바꿔주고 이것저것 전자제품도 예랑이가 사기로 했어요. 네, 맞아요. 말 그대로 여자가 집, 남자가 혼수였죠. 근데 예랑이도 집이 있습니다. 군대 제대 후에 일만 하고 돈 모아서 집 샀다고 저랑 연애 초반 때부터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산 집이 좀 더 좋고 아파트고 예랑이 집은 빌라에 조금 오래된 집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 아파트에서 시작하기로 하고 예랑이가 혼수해오기로 했습니다. 그 집은 일단 전세 주고 있는 상황이라 혼수는 예랑이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했고요. 솔직히 서로 재산이 있는 입장이다 보니 결혼할 때 자금적으로는 그렇게 별 문제가 없었어요. 예단이랑 반상기, 이바지 음식 등등 그런 것은 저희 어머니께서 꼭 하고 싶으시다고 그래야 나중에 해왔네 안 해왔네 말이 안 나온다고 하셔서 일단 알아만 본 상태고요. 서론이 길었네요. 어제 어머니께서 갑자기 전화가 오셨어요. 아가, 너희들 신혼집 말이다. 지금 네 명의로 되어 있지? 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나중에 결혼하면 그거 명의 어떻게 할 거니? 아, 일단 제 명의로 되어 있긴 한데 나중에 아기 낳고 더 큰 집으로 이사할 때 그때 오빠 집이랑 합쳐서 공동 명의로 하기로 했어요. 아니, 그런 게 어딨니? 땡땡이가 너네 집에 가구며 전자제품이며 아직 니들 결혼도 안 하고 너 혼자 사는데 싹 바꿔줬잖아. 그것도 최고급으로. 참고로 지금 저희 집에 바뀐 가구라고는 침대랑 식탁 의자, 화장대 이것만 바꿨습니다. 전자제품은 나중에 더 좋은 거 나올 수도 있으니 아직 안 샀고요. 어쨌든 바꾸긴 바꿨으니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네 어머니 라고 했더니 어쨌든 그러니까 니 그 집 내 명의로 하고 나중에 이사하면 바꾸던가 하거라 라고 하시면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순간 할 말이 없어서 멍하고 있었더니 예, 왜 말이 없어? 얼른 명의 이전부터 하거라. 알겠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오빠 명의가 아니라 어머님 명의로 이전을 하라고요? 응, 내 명의로. 제가 좀 욱하는 게 있어서 어른한테 그러면 안 되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왜 어머니 명의로 해야 돼요? 이 집 엄연히 제가 벌어서 제가 산 집인데 제 명의로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 그랬더니 아니 이년이 하라면 하는 거지 뭔 말이 그렇게 많니? 너같이 독한 애가 우리 집 들어오면 내 아들 다 망치겠다. 시어머니가 까라면 까는 거지 뭔 말이 그렇게 많어. 너 내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당장 바꾸거라. 알겠니? 하시더니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전 너무 화가 나고 멍해져서 오빠한테 전화해서 상황 설명을 했어요. 어머니가 전화하셔서 이러저런 얘기를 하시던데 혹시 들은 거 있냐고 하니까 저번에 누나랑 어머니랑 저희 결혼 얘기를 하다가 누나가 장난으로 야, 너 결혼하면 그 집 우리 엄마 걸로 해달라고 그래. 난 결혼하면 내 집이라도 그거 시어머니 명의로 해드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그 전에 무슨 말이 오갔길래 그런 말이 나오는 건지. 참고로 시누이는 저보다 10살이 많습니다. 아직 미혼이시고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시고요. 어쨌든 오빠한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오빠도 당연히 그건 아니라고 공동명의로 해달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왜 엄마 명의로 하냐고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엄마한테 잘 말씀드리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받자마자 욕 한 바가지를 하시면서 그것도 못해주는 며느리가 며느리냐 네가 아직 어려서 뭘 모른다 하시더니 절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 독한 년 하시더니 끊으셨어요. 그동안 결혼 준비하면서 한 번도 트러블이 없었는데 정말 황당한 일로 시어머니랑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만약 저도 예랑이 명의로 하라고 하셨으면 그나마 생각이라도 해봤을 텐데
시어머니 명의는 진짜 아니지 않나요? 혹시 저 같은 상황에서 시어머니 명의로 하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예비 시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꺼낸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한동안 전화 오시면 무조건 해달라고 떼쓰실 것 같은데 뭐라고 딱 잘라 거절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이 안 나오실까요? 1차 추가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네요. 댓글 하나하나 읽어봤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절대 저희 집, 아니 제 집 명의 바꿀 생각 없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예랑이가 짐을 다 싸들고 왔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집에서 어머니랑 싸우고 집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집 명의 문제로 대판 싸우고 앞으로 내가 평생 살부대치고 살아야 할 사람은 저라고, 명의 이전이 말이 되냐고 난리를 부리고 인연 끊자고 하고 집을 나왔대요. 아참,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시누이는 저랑 12살 차이 나는 첫째 시누이였어요. 보통 큰 시누이를 부를 때는 큰누나 큰누나 하는데 그냥 누나라길래 둘째 시누인 줄 알았네요. 둘째 시누는 저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첫째 시누이께선 제가 너무 어리다고 별로 안 좋아하시고요. 어쨌든 저 때문에 그렇게 어머니랑 다투고 나왔다니까 고맙기도 하면서 왠지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아버님께 전화가 오셨어요. 예랑이 집에서 아버님의 존재는 뭔가 좀 무서운 이미지더라고요. 아무도 아버님 말에 토달지 못하는 느낌? 근데 그런 아버님이 저를 엄청 예뻐하세요. 제가 어리니까 애교도 부리고 아버님 아버님 하면서 잘 따르니까 아버님 핸드폰에 제 이름을 막내딸이라고 저장하셨을 정도로 절 좋아하시고 챙겨주십니다. 전화 받자마자 응 우리 딸 하시더라고요. 딸 어제 땡땡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들었다. 많이 속상했지? 내 그 시엄마가 드디어 미친 것 같아. 아니 땡땡이 집도 아닌 걸 왜 자기 명의로 바꾸라고 하는지 모르겠구나. 아비는 절대 그런 생각 안 하니까 우리 아가 오해하면 안 된다. 알았지? 아 그리고 또 니한테 전화해서 욕하고 화내고 그랬다면서 내가 대신 사과하마. 너 그 시엄마가 괜히 니 시집 오면 기 못 펴고 살까봐 그런가봐. 왜 그런 말 있잖아. 초장에 기 확 잡아야 된다. 뭐 그런 말. 내가 제발 그러지 좀 말라고 그리 말했는데 내 말을 코로 들었나 보다. 앞으로 시엄마가 우리 아가한테 뭐라고 하거든 이 시아빠가 다 방패막이가 되어줄 테니까 니도 니 시어미한테 아닌 건 아니라고 딱 말씀드리면 돼. 근데 그렇다고 니 시엄마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말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왠지 예랑이 집에 있는 두 남자가 제 편이라고 생각하니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께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다 내가 미안하지. 우리 아가 속상해도 아침 꼭 챙겨 먹고 나가거라. 알겠지? 하시고는 끊으셨어요. 그리고 둘째 시누이한테도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땡땡아 속상하지.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은 아닌데 언니랑 어디서 이상한 얘기를 들어왔나봐. 네가 좀 이해 좀 해줘. 언니도 나도 아직 시집을 못 갔잖아. 나야 뭐 내년에 간다지만 언니는 언제 갈지도 몰라. 그래서 아마 더 부러워서 너한테 노처녀 히스테리 부리는 것 같아. 그냥 네가 좀만 너그럽게 이해해줘. 이건 분명 엄마랑 언니랑 100번 잘못한 일이니까 내가 너한테 꼭 사과하라고 그럴게. 알았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대답한 저도 잘못 있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끊었습니다. 첫째 시누이는 연애 때부터 저를 엄청 싫어하셨어요. 자기랑 띠동갑인 여자가 자기 동생이랑 사귄다니까 좀 어이가 없으셨나봐요. 예랑이한테 계속 참 요즘 남자들 여자 보는 눈이 너무 없어. 여자는 30이 넘어야 진국인데 참 남자들은 왜 이렇게 생각이 짧니? 그저 어리고 이쁘면 그냥 마냥 해벌레 해가지고 뭐 이런 소리들을 하셨답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고 일단은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야 할지 말지 고민 중입니다. 예랑이는 저한테 절대 먼저 하지 말라고, 그럼 너 또 우습게 본다고, 난 가족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내 아이의 엄마, 내 아내가 될 네가 더 소중하다고 하더라고요. 연애 때부터 첫째 신우가 예랑이한테 저 만나지 말라고 할 때도 항상 이렇게 말해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신우가 2명이나 있어도 전혀 걱정 안 했었고요. 저한테 뭐라고 해도 앞에서 예랑이가 방패막이 되어줬으니까요. 어머니와 시누이 입장에선 왠지 아빠와 동생을 뺏기는 기분이 드셨나봐요. 둘째 시누이는 서울에 살지만 그래도 절 좋아해주세요. 여동생이 생긴 것 같다고 하면서요. 일단 아버님이 점심에 밥이나 같이 먹자고 하셨는데 점심때 아버님과 식사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아참 그리고 아직 친정에는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노발대발 하실 것 같아서요. 안 그래도 아직 어린데 벌써 시집가는 딸이 마음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이런 거 아시면 그냥 엎어버리라고 하실 것 같아서요. 아참 하나 더 추가할게요.
예랑이가 어제 말하다가 그냥 확 장모님 명의로 바꾸라고 그럼 못 건드릴 거라고 하길래 그러는 건 또 너무 시어머니에 대한 도전 같은 거라고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 엄마 명의로 바꾸는 건 정말 뭐랄까 버릇없고 예의 없고 진짜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것 같잖아요. 2차 추가글. 이렇게까지 많은 관심을 받을 줄 몰랐네요. 결국 저희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역시나 저희 어머니 완전히 열받으셔서 그냥 결혼 엎으라고 하시고 아버지도 결혼 급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미루거나 그냥 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아버지가 시부모님께 전화드린다고 했는데 일단 제가 먼저 얘기해보겠다고 하고 말렸습니다. 근데 그래도 예랑이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하셨었나봐요. 예랑이한테 미안하다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도 전화를 하셨어요. 아마 시아버님께서 뭐라고 하셨었나봐요. 일단 욕한 건 미안하다고 자기가 원래 말이 좀 험하고 거칠어서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소 시어머니가 좀 말씀이 거칠긴 하세요. 제가 옆에 있을 때도 예랑이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희 이모도 그러신 분이라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았어요. 어쨌든 어머니께서 차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어머니 친구분 며느리가 시어머니 이름으로 명의 이전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아들네가 사업을 하는데 요즘 사업이 잘 안 돼서 집을 지키기 위해서 이전을 했답니다. 뭐 이런 케이스도 있나요? 전 굳이 이전비랑 세금 다 드리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건 그 집 일이고 저희는 그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게 말이다 하시면서 또 미안하다고 혹시나 이번 일로 결혼이 틀어질까봐 너무 걱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다고 엄마 아빠가 안 그래도 결혼 미루라고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부모님한테 전화드려서 사과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미안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참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 집 말고 오빠 빌라로 들어가서 오빠 명의로 살까요? 했더니 그 집은 이미 얼마 전에 전세 계약을 새로 했고 일단 너네 아파트에서 살기로 했으니 그러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저도 말대꾸한 거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 마음이 뭔가 전혀 시원하지가 않아요. 남들 말처럼 그냥 엎어야 되나 싶고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늘 저녁에 예랑이 만나서 한번 말해보려고요. 지금이야 어머니께선 먼저 사과하시고 미안하다고 하시지만 살면서 안 부딪히고 살 수 없을 테고 무엇보다 첫째 신우가 문제니까요. 첫째 신우는 절 싫어하셔서 연애 때부터 제가 남친을 안 좋아하는 것 같다면서 절 안 좋게 보셨대요. 그 이유가 제가 일단 어리고 남친이 군대 제대 후에 몇 년간 여자를 안 사귀다 절 사귀었는데 연애 초 땐 정말 매일 만났었거든요. 근데 얘랑이 말을 들어보니 큰 누나가 친구도 잘 안 만나고 집에서 잘 안 나가고 유일하게 말상대가 자기였는데 연애하면서부터 자기가 집에도 잘 없고 누나랑 말도 잘 안 하니까 절 더 싫어하셨대요.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상견례 때 저희 부모님한테 아직 어린데 어디 살림이나 제대로 할 줄 알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시아버지께서 야 임마 너나 잘해 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모르면 하나씩 배우면 되니까 너무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시어머니보다 이런 큰 시누이가 더 걱정이더라고요. 여러분 덕분에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게 되자 지금 이게 누굴 위한 결혼인가 싶습니다. 좀 이따 얘랑이랑 만나서 잘 얘기 좀 해봐야겠어요. 관심 가져주시고 따끔하게 충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차 추가글. 글을 쓴 지도 벌써 며칠이 지났네요. 일단 얘랑이랑은 결혼 미루기로 했습니다. 내년 3월에 둘째 시누이가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뒤로 미루기로 했어요.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고 얘랑이한테 얘기했습니다. 지금이야 오빠가 내 편이겠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오빠도 충분히 변할 수가 있는데 난 도저히 자신이 없다고요. 그랬더니 오빠가 자기도 안 그럴 거라고 장담은 못하겠지만 그럴 때마다 최대한 저에게 맞춰 생각하고 대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일단 결혼은 미루자고 했습니다. 예랑이가 연애 초반 때부터 꼭 30살에 결혼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켜줘서 좀 미안해지네요. 연애할 때 제 말이 법인 듯이 제가 하는 말이든 시키는 거든 부탁하는 거든 항상 다 들어주고 싸우면 무조건 져주고 더러운 제 성격 다 받아주던 다정한 사람인데 참 가슴이 아픕니다. 아참 그리고 자존심 강하시던 시어머니는 결국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셨대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보다
오히려 첫째 시누이한테 더 사과받고 싶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일단 제가 어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먼저 숙이고 들어가자고 해서 어디 여행 가면 선물 사다 드리고, 작년엔 가족들끼리 태국 갔다 왔을 때도 비싼 건 아니지만 립스틱이며 화장품 같은 거 평소 오빠한테 언니 뭐 쓰는지 물어보고, 오빠네 집 놀러 갔을 때 어떤 거 쓰시는지도 다 보고 사다 드렸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나 이거 안 쓰는데? 뭐 이런 걸 사왔냐? 괜히 돈만 버렸네? 이거였습니다. 그 후에도 고맙다는 말은 단 한 번도 안 했고요. 정말 또 갑자기 막 서러웠던 것들이 생각이 나네요. 댓글 중에 어떤 분께서 신우집에 반려동물을 들여보라고도 하셨는데 제가 고양이를 키워요. 지금 2년 됐고요. 제가 정말 고양이를 좋아해서 부모님을 간신히 설득해서 고양이를 키우거든요. 근데 첫째 신우는 강아지는 손 많이 가서 싫다, 고양이는 무서워서 싫다, 그냥 다 싫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언니 우리 고양이 새끼나 하면 한 마리 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야, 너 지금 나보고 집 나가라는 거지? 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면박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저를 싫어하는데 이상하게 결혼은 반대를 안 해요. 뭐 신우인으로 제대로 할 거다 이런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말씀대로 결혼은 일단 무기한 연기가 되었네요. 전 급한 거 없으니까 그냥 천천히 하려고요. 정말 다들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3개월 뒤에 후기. 혹시 저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저번에 예비 시어머니께서 제가 산 신혼집 명의를 자기 명의로 해달라고 하는 문제로 글 올렸던 글쓴입니다. 시간이 벌써 이만큼이나 지나갔네요. 후기랄 것도 없지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쓰려고 합니다. 원래라면 이번 주 주말이 저희 결혼식이었는데 지금은 남이 되어 있네요. 저번에 결혼을 미루기로 했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상견례도 다 했고 어머니께서 너무 사과를 하셔서 그냥 넘어갈까도 했었는데 결정적으로 역시 큰 신우가 걸리더라고요. 큰 신우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전 남친이 카카오톡 프로필에 제 사진만 해놔도 쌍욕을 하면서 당장 바꿔라, 너 사진 안 바꾸면 밥도 안 줄 거다, 땡땡이한테 전화해서 욕 한 바가지 하기 전에 얼른 사진부터 당장 바꿔라, 뭐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도 남동생이 있는 입장인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더라고요. 반면에 작은 신우는 땡땡이 사진 잘 나왔네, 와 땡땡이 진짜 이쁘다, 땡땡아 내 동생이 너한테 잘해주지? 만약 너 속상하게 하면 이 언니한테 얘기해, 알았지? 언니가 너 대신 아주 제대로 혼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항상 격려를 해주시고요. 진짜 님들 말처럼 큰 신우는 노처녀 히스테리가 정말 강하신 것 같더라고요. 노처녀 히스테리, 저도 말로만 듣고 그저 여자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 노처녀 히스테리라는 게 있긴 있나 보더라고요. 아무튼 결정적으로 식은 무기한 연기되었고 그냥 결혼 이야기 하기 전으로, 그러니까 상견례 하기 전처럼 다시 우리 연인하자고, 예랑이 예신이라는 거 그냥 벗어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그렇게 다시 연애하는 심정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며칠간은 괜찮았고요. 근데 남자친구가 집으로 들어가면서 부모님께는 말씀을 드렸는데 큰 신우한테는 말을 안 했나봐요. 자기 때문에 남동생 식이 무기한 연기되었고 지금 헤어진 애 만에 결혼 없네 만에 난리였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남친 말로는 누나를 만날 시간이 없었대요. 전화로 하려고 하면 바쁘다고 집에서 이야기하자 그러고 집에서 얘기하려고 하면 피곤하다면서 계속 남친을 피했대요. 아무튼 그래서인지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야, 니들 결혼하면 나도 같이 살아도 되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벙쪄서 네? 뭐라고요? 했더니 아니 그러니까 나도 같이 살아도 되냐고, 나도 한번 새 집에서 살아보고 싶어서 그래. 네가 살림하면 나도 편하잖아. 너 어려서 살림도 잘 못할 텐데 내가 하나하나 다 알려줄게. 어때? 너도 좋지 않아? 그 순간 정말 이 사람은 절대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참아왔던 걸 다 말해버렸어요. 언니, 저희 결혼 엎었고요. 곧 서로 다 정리할 거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결혼 엎은 건지는 잘 알고 계시죠? 그니까 이제 언니도 동생한테 집착 그만하시고 자기 앞가림이나 잘하시는 게 어떠세요? 만약 평생 결혼 안 하시더라도 남동생 좀 그만 괴롭히시고요. 언니가 혼자라고 평생 남동생도 혼자 지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 오빠 많이 사랑했고, 아니 지금도 정말 사랑하지만 언니 때문에 도저히 더 이상 못 참겠네요. 언니도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렇게 말하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물론 문자로 야 이년아, 미친년아, 네 애미애비가 그딴 식으로 가르치더냐 하면서 난리가 났었고요.
그래서 그 문자 남친한테 다 보내주고 그냥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바로 전화와서 무슨 일이냐고 하길래 다 설명을 해주면서 역시나 우린 안 되겠다고, 나 이제 정말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우리 아직 젊으니까 더 잘 맞고 더 좋은 사람 만나자고, 이번엔 정말 마음 먹었다고, 우린 이제 여기까지라고 했습니다. 남친은 일단 누나랑 통화해본다고 하고는 끊었고요. 그리고 그 후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너 도대체 땡땡이한테 뭔 개소리를 했길래 제가 저러니? 내가 그만큼 사과했으면 됐지. 너 뭘 더 바래? 이러시길래 어머니, 저 더 이상 어머니랑 언니한테 할 말도 없고요. 이제 그냥 편하게 다 놓고 싶어요. 제 한계는 여기까지고 그 소중하고 귀한 아들 장가 보내시고 싶으시면 큰언니부터 해결하세요. 저요, 항상 어머니랑 언니한테는 버릇없고 못돼먹은 멍청하고 만만한 아이였지만 나름 저도 집에선 예쁨 받고 사랑받는 둘도 없는 딸이에요. 이제 저 그쪽 집안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 바로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고 문자만 보냈어요. 우리 이제 다 끝난 거야. 더 이상 질질 끌지 말자. 나 너무 힘들고 지쳐. 이제 제발 나 좀 그냥 놔줄래? 라고요. 그랬더니 바로 또 문자가 오길래 남자친구인 줄 알았는데 큰 신호더라고요. 참나, 니 같은 년 떨어져 나간 게 정말 다행이네. 처음으로 너한테 정말 고맙다. 우리 다신 엮이지 말자. 알겠니? 이렇게 왔네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혼보단 파혼이 쉽다는 말. 전 파혼이라기엔 진행된 것도 많이 없었지만 마음이 힘들어서 정말 힘들었어요. 남자친구는 그 뒤로 아직도 절 찾아와요. 이제 그만 정리하고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도 매일은 아니라도 일주일에 꼭 4번은 찾아옵니다. 제가 투명인간이나 없는 사람 취급을 해도 꼭 제가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나서야 돌아갑니다. 저도 마음이 어린지라 언제까지 이렇게 냉정하게 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저희 부모님도 남친 하나는 정말 곱고 바른 사람인데 너무 아깝다면서 안타까워 하십니다. 근데 네가 그런 집에 시집가서 시집살이란 살이는 다 하고 천대받을 걸 생각하니 파혼하길 100번 잘했다고 하시고요. 큰 신우란 사람은 아직도 가끔씩 문자가 옵니다. 아직도 내 동생 만나냐고, 징하다고, 좀 놔달라고, 내 동생 페인 만들지 말라고, 내 동생 악기 망치지 말라면서요. 제 남친, 저랑 헤어지면 모든 걸 놔버릴 걸 알기에 헤어지고 나서 잠깐 만나서 나랑 헤어져서 힘들더라도 회사는 꼬박꼬박 잘 가고 하루 세 끼 다 챙겨 먹으라고 약속하자고 해서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회사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밥은 잘 모르겠네요.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 저도 너무 힘들지만 그 사랑을 뛰어넘는 어머니와 큰 신우의 개념 없는 행동들이 전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아무튼 현재 저는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누구를 만나고 사랑할 여유가 없고 마음의 빈자리를 만들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지만 언젠간 저에게도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아니었다면 전 지금쯤 아마 마음으로 울고 있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 힘내고 잘 지낼게요. 여러분들도 언제나 행복하신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